세종사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서 학교 공부하고 있죠? 네, 선생님도 지금 집에서 아이들하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집에서 잘 보내고 있어요. 오늘부터 한글학교도 이번 주부터 한글학교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항상 한글학교에 왔던 것처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반드시 한글을 공부해 한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우리 지난주에 다솜이밖에 안 와가지고 선생님이 다솜이랑 아주 오붓하게 19가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구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도 듣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 잠깐 설명을 할게요. 구가는 SNS에 관련된 우리가 어휘와 그리고 문법을 배웠는데요. 문법 하나는 뭐뭐 하는 동시에 그리고 뭐뭐 하기 일수이다 이런 표현을 배웠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동시에라는 것은 어떤 두 가지 행동이 같은 시간에 일어날 때 그 두 가지의 행동을 연결하는 그 가운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코딱지를 파는 동시에 그와 눈이 마주쳤다. 어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재밌게. 그리고 곰을 본 그 여자는 곰을 본 동시에 쓰러지고 말았다. 어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자주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뭐 하기 일수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보통 어른들이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행동이나 특정한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어떤 행동이나 습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때 우리가 뭐뭐 하기 일수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밤늦게 드라마를 봐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 일수이다. 나는 맨날 아침에 늦잠을 자서 지각하기 일수이다. 어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수이다라는 말은 어떤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더 잘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맨날 상을 받기 일수이야. 이런 표현보다는 나는 공부를 잘 안 해서 맨날 F학점 받기 일수야. 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 두 가지 유의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구가를 직접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1과 다툼과 오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 페이지 104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페이지 보면 어휘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잠깐 선생님 설명을 정지해 놓고 지금 한글과 밑에 영어로 된 것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흉을보다 수군대다 비슷하게 쓰일 수 있어요. 흉을 보는 건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들춰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수군대는 것은 뭔가 아이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그 사람에겐 들리지 않게 가만가만히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이런 모양새를 수군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보통 또 웅성거리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웅성거리다. 그죠? 그래서 흉을보다 수군대다. 그 다음에 다 헷갈릴 수 있는 표현들, 또 마음이 넓다, 또 속이 깊다. 자, 마음이 넓다, 속이 깊다는 비슷한 뜻 같아요. 마음이 넓은 거는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이해심이 넓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고요. 속이 깊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깊게 배려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는 것이 속이 깊다이고요. 마음이 넓다는 이해심이 넓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싸웠어요. 어떤 두 친구가 싸웠어. 그런데 이 친구가 더 잘못했어.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이 더 넓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사과를 하는 것. 이거는 마음이 넓은 행동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화가 났어요. 이 친구가 화가 나서 막 이 친구를 쏘아붙였는데 이 친구는 싸우고 싶지 않았어. 그죠? 그래서 이 친구의 말에 그냥 수긍을 해줬어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이 친구가 더 속 깊게 행동을 했어. 이 친구를 배려하고 이해해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속이 깊은 친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변덕스럽다. 영어로는 unpredictable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어떤 태도나 말이 자꾸 바뀌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쟤 너무 변덕스러워. 쟤는 변덕스러워서 어떻게 막 상황을 예측을 못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변덕스럽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변덕 맞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옆에다 써볼게요. 변덕 맞다. 자, 그래서 자 2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2번에 친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 좋은 성격이나 행동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눠보세요 했네요. 자, 우선 선생님 설명을 정지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네, 같이 볼게요. 자, 박스에 보면 쭉 우리 친구 우정에 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좋은 것. 자, 1번에 해당되는 것. 좋은 성격에 해당되는 것은 화해하다, 속이 깊다, 마음이 넓다. 선생님 미리 써놨습니다. 네, 2번은 안 좋은 거죠. 다투다, 수군대다, 변덕스럽다, 흉을 보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네, 참을성이 없다. 배고픈데 못 참겠어요. 그죠? 빨리 가서 뭘 먹어야 되겠어요. 참을성이 없다. 친구를 기다려야 되는데 5분 이상 못 기다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참을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 옆에 페이지 볼게요. 옆에 페이지에는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로라를 읽고요. 여러분들이 유진을 읽을게요. 자,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왜 혼자 집에 가? 내 단짝 알렉스는 어디 갔어? 무슨 일이 있었어? 너랑 농구반에 정말 같이 들고 싶었나 보다. 그런데 처음에는 왜 농구반에 간다고 했어? 농구반에 간다고 했어? 앞으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처음부터 못한다고 해. 힘들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그런 일로 깨질 우정이 아니잖아? 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알렉스하고 유진이가 싸운 모양이에요. 그죠? 싸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절교하게 생겼어요? 지금 유진이는 친구를 잃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싸웠죠? 네, 알렉스가 농구반에 가자고 그래서 유진이가 그냥 그런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진이 마음이 어떻게 됐죠? 네, 유진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원래 좋아하는 건 과학반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알렉스에게 가서 과학반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유진이가 변덕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변덕스럽다고 그러니까 유진이가 기분이 나빠서 다투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요, 자, 유진이 이런 행동 있죠? 왜 처음부터 처음에 농구반에 간다고 했어? 과학반이 더 유진이가 과학반이 더 좋았는데요. 그래서 알렉스가 자꾸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싫다고 못하겠더라. 자, 요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애매모호한 판단과 행동을 하는 이런 거에 관련된 사자성어가요.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유부단하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우유부단한 성격. 그래서 다시 그런데 결국에는 과학반에 가니까 변덕스러운 아이가 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친구를 잃게 생겼어라고 했고요. 그런데 로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런 일로 깨질 우정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친구가 싸웠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깨지진 않을 거야. 뭔가 이제 나중에 결론에는 로라 말대로 화해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프렌십이 정말 두터웠던 친구라면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우리 어떤 속담을 알아볼 수 있느냐?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요런 속담을 여기서 하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온다라는 것은 비가 오게 되면 땅이 어떻게 되죠? 땅이 무르고 진흙밭이 되겠죠? 진흙탕밭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비가 거치고 해가 나면 그 땅은 예전보다 더 굳어져 단단해져 있을 거라는 이런 얘기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예를 들어 친구 사이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 우정이 더 두터워진다. 사이가 더 좋아진다. 이런 의미로
쓰게 되는 말입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옆장 보겠습니다. 문법 표현 들어갈게요. 자, 뭐뭐 을걸입니다. 뭐뭐 을걸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나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나 그 사람이 선물 줄 때 받을 걸. 애쓰다가 도서관 갈 때 나도 따라갈 걸. 나도 같이 갈 걸. 나도 방탄 공연에 같이 갈 걸. 같이 보러 갈 걸. 이런 어떤 내가 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를 나타내는데요. 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을을 붙이고 리을을 붙이고 걸을 붙이는 경우에는요. 받침이 있는 경우. 그런데 을을 쓰지 않고 바로 리을만 붙이고 걸을 쓰는 경우에는요. 우리 많이 했었죠? 받침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자 볼게요. 예문 한번 봅시다. 어제 저녁에 조금만 먹을 걸 했습니다. 먹을 걸이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은 무엇인가요? 먹다지요. 먹다. 그죠? 그러면 다 앞에 받침이 있는지 볼게요. 받침이 있나요? 네, 있네요. 그러면 다는 빼고, 그죠? 원형에 해당되는 다는 빼고 을을 쓰시고,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의와 리을을 같이 붙인다고 했습니다. 을을 쓰시고 그 다음에 걸 쓰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을 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일어날 걸. 자, 일어나다의 동사의 원형은 무엇인가요? 일어날 걸은 일어나다이죠. 그러면 다 앞에 받침이 있는지 볼게요. 받침이 없네요. 받침이 없으면은 다는 빼고, 받침이 없을 땐 리을을 붙이고 걸만 붙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일어날 하고 걸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세 번째.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내가 조금만 참을 걸. 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 원형은 어떻게 되나요? 참다죠. 그럼 다 앞에 받침이 있네요. 받침이 있으면 을걸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참을걸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아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선생님 설명 정지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네, 자 1번은 내가 먼저 사과할 걸 싸웠어요.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할 걸.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니까 내가 뭐뭐 할 걸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거죠.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못 봤대요. 그러면 공부 좀 할 걸. 그죠? 그죠? 공부를 좀 할 걸. 하다의 동사 원형이니까 하자에 리을만 붙이고 걸 쓰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늦게 일어나서 지각했어요. 좀 일찍 일어날 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조금만 먹을 걸. 혹은 많이 먹지 말을 걸. 먹지 말다라는 말인데 말에 받침이 있으니까 을걸 다 빼고 을걸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많이 먹지 말을 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넥스트 페이지 확인할게요. 자, 두 번째 문법 표현은 바로 뭐뭐하게 생겼다입니다. 뭐뭐하게 생겼다. 요거는 뭐 예쁘게 생겼다. 곰돌이같이 생겼네. 그런 생겼다가 아니에요. 모양새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어떤 행위나 상태가 부정적인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자면 요즘 같은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다 집에 있어서 다 답답하게 생겼어요. 어떤 이런 부정적인 어떤 상황에 어떤 도달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시험을 너무 못 봐서 엄마한테 혼나게 생겼어요. 이번 학기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바쁘게 생겼어요. 자, 여기 개 생겼다라는 것은요. 뭐뭐 하게 생겼다 이거는 동사의 원형에다가 다자만 빼시고 다자만 빼고 뭐뭐 하게 생겼다, 개 생겼다만 넣으시면 간단히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 거 선생님 설명 잠깐 정지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자, 2번 문제 봅니다. 둘이 서로 흉을 보더니 어떻게 하게 생겼습니까? 흉을 보더니 네, 친구끼리 다투게 생겼죠? 친구끼리 다투게 생겼다. 자, 3번 다리를 다치더니
캠프를 못 가게 생겼다. 네, 4번 문제요. 감기가 심해지더니 먹고 싶던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생겼다. 5번 문제. 집 열쇠를 잃어버리더니 집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 자, 선생님은 이거 지금 특수한 판에다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판에다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선생님은. 그래서 글자가 조금 엉망진창이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특수한 펜과 판을 지금 이용해서 같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할게요. 뭐뭐 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결과에 이르려는 거니까 앞에 문장은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 결과에 이르게 된, 그 상황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두 문장을 연결할 때 그 가운데는 뭐뭐해서, 뭐뭐서 혹은 뭐뭐더니라고 하는 어떤 인과관계를 표현해주는 그러한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 보면은요, 뭐뭐 보더니, 더니 혹은 뭐뭐해서, 뭐뭐더니, 심해지더니, 니자가 빠졌네요. 니 잃어버리더니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그래서 서로 대신해도 돼. 뭐뭐서 집 열쇠를 잃어버려서 집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 감기가 심해져서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생겼다. 다리를 다쳐서 캠프를 못 가게 생겼다. 둘이 흉을 봐서 친구끼리 다투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서와 혹은 더니를 사용해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듣고 말해봐요네요. 선생님이 지금 오디오 영상을 틀어드릴 거예요. 오디오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말해봐요. 로라가 또 늦네. 수빈아, 정말 미안. 지난번에도 늦었는데 이번에도 늦었네. 사실은 또 무슨 변명을 하려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거야? 지난번에도 미안하다고 하더니 말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인지 몰랐어. 진짜 실망이야. 이번엔 정말 이유가 있었어. 엄마가 다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같이 가야 했어. 너무 늦게 생겨서 택시까지 타고 왔는데 내가 실망이라고 하니 할 말이 없구나. 뭐? 그럼 병원에 엄마가 혼자 계신 거야? 아니야. 아버지가 금방 병원에 오셨어. 그랬구나. 내가 화부터 내서 정말 미안해. 내 말부터 잘 들을걸. 내가 참을성이 좀 없잖아. 내가 이해해줘.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도 늦어서 내가 더 화가 났을 거야. 다음부터는 늦지 않을게. 네. 자, 1번 문제 풀어보셨죠? 로라는 왜 택시를 탔어요? 로라가 쭉 대화를 하다 있다가 한 중간쯤에 늦어서 택시까지 탔는데 이런 말을 해요. 왜요? 네, 3번 약속 시간에 늦어서. 2번 수빈이는 왜 로라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화를 냈어요? 중간에 말을 자르고 수빈이가 막 한 거거든요. 그렇죠. 2번. 로라의 말이 진심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됐죠. 자, 옆 넥스트 페이지 보시면요. 듣고 말해봐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랑 다툰 적 있죠? 그죠? 뭐 여자친구들 이렇게 잘 소소하게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로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각자 알아서 해보시고요. 옆에 우리 읽고 써봐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설명 여기서 지금 잠깐 정지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네, 보시면은요, 지금 진호가 지금 격언 친구에 관한 격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격언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시고요. 거기에 대한 자기 스토리, 일기
나와 있죠. 1번 진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3번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한 나에게 자주 전화한다. 자, 자주 전화를 한국에 적응하기 텐데 자주 전화할 걸이라고 하는 어떤 후회하는 말이 나와 있죠. 우리가 배운 표현이 여기 나와 있네요. 뭐뭐 할 걸, 전화 자주 할 걸,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내용과 같은 것은 뭐예요? 위에 내용 쓰여진 내용과 같은 것은 바로 2번이죠. 그쵸? 네, 2번 오늘 수업 시간에 우정에 대한 격언을 배웠다. 자, 격언은 뭔가요? 격언은 영어로 maxim maxim이요. maxim. 그죠? 속담은 뭔가요? 속담? 속담은 proverb. 우리 성경에 잠언 나와 있죠? proverb. 그게 속담의 뜻이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친구 혹은 우정에 관련된 속담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미 팔아 동무 산다. 자, 어미는 뭔가요? 네, 엄마 말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팔아서 동무는 뭐예요? 네, 동무가 바로 친구. 네, 말동무. 우리 이런 말 쓰죠. 내 말동무, 말친구. 이게 바로 친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엄마를 팔아 친구 살 정도로 친구가 그만큼 귀하다, 소중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못 갈 곳이 없죠. 강남 간다. 예,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갈 정도로 친구가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친구가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앞서 보시면은요. 옷은 새 것이 좋으나 사람은 오랜 사람이 좋다. 요거와 관련된 속담도 똑같은 말의 속담이 있어요.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이렇게 똑같은 의미의 속담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옆장 볼게요. 옆장에 보시면 읽고 써봐야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친구가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 그 친구의 장점이 뭔지 한번 친구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 중마고, 베스트 프렌드 는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한번 요거를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이 모두 다 진행이 되었어요. 지금 마지막 맨 끝 페이지에 보면 중마고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중마고란 굉장히 오래된 친구. 우리 남자들끼리는 XX 친구라고도 하죠. 그런 표현과 같이 아주 굉장히 오래된 진정한 친구를 우리가 중마고라고 해요. 선생님이 이와 관련된 동영상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요. 그걸 한번 보시고 중마고에 대한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또 동영상 수업 보내줄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빠이.